제가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통해서 만들거든요. 자본 없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부터 이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몸테크를 먼저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만에 인생이 바뀐 50대 부자 메이커 서미숙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3년 만에 인생이 바뀌셨다고요? 네. 어떻게 바뀌셨는 건가요? 저는 돈이 없는 50대 엄마였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3년 만에 한 자산이 한 25억에서 30억? 그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남편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와, 그러면 3년 전이면 네. 2021년인가요? 2020년부터 했는데요. 4년째가 됐네요. 네. 와, 그럼 그때는 네. 뭐 소위 종잣돈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도 자본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자본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본이 네. 그냥 대출 많은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네. 한 2억 정도 있었나요, 제가? 네. 순자본이? 네. 그것도 이제 집에 깔려 있는 자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본 없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부터 이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몸테크를 먼저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몸테크는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곳에 내가 나가서 이제 살 거잖아요. 내 집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1년 만에 2번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사는 집을 다시 월세를 주고요. 저는 더 싼 곳에 월세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이사를 네. 갔을 때 작은 집으로 가셨고 네네. 그때도 몸테크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더 줄이신 거예요? 더 줄였죠. 아, 그러셨구나. 네. 더 이제 낡은 집으로 갔고요. 네. 또 월세도 더 싼 집으로 갔습니다. 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그 2개를 사신 거고. 네. 뭐 옮기시면서 또 그럼 투자금을 마련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투자금이 어떻게 또 나왔냐면 첫 집에 이제 전세를 줬었잖아요. 네. 그 첫 집에서 그때는 전세금이 상승기였어요. 아. 네, 다시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저에게 1억이란 돈이 또 생겼어요. 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다시 3번째 제가 집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아, 3번째 집을 또 네, 하셨어요? 네, 와, 그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하락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전세가 또 오르고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역전세를 역시 맞았어요. 아, 맞으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3번째 집을 샀을 때는 저희 아이와 같이 공동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아이 투자금과 저희 투자금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으로 또 다시, 서울에 빌라를 하나, 와. 아들 명의로 조금 샀어요. 네. 그때는 다주택자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제 명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이제 아들 명의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산 거는 그 강릉에 공간 임대를 좀 할까 하고 그때 하나 더 제 명의로 1억 미만짜리를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채. 네네. 여기서 혹시 더 늘어나셨나요? 아니요. 거기서는 이제 역전세도 맞았었고 또 이제 아직 하락기이고 해서 늘리지는 못했어요. 네. 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전세 시기도 좀 지난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전세가 오르는 시기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이제 위기는 다 벗어나고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 한 채 위기가 남았는데 그 한 채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시기가 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서 5채를 하신 거군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거 하시면서 막 네. 순간순간 엄청 떨리거나 막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내 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두렵고 중요한 건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제가 약속을 했죠. 3년 만에 나는 꼭 성공을 할 것이다. 3년 만에 인생을 조금 바꿔볼 것이다. 약속을 해서 제가 이제 남편에게 약속을 좀 지켰습니다. 아, 남편분한테 약속을 지켰다는 거는 네. 책에 나와 있네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네, 저희 남편에게 경제적 자유를 조금 줬어요. 가정 경제 은퇴를 시킨 거죠. 네. 이제 집안에서
저에게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네, 많은 남편들의 로망이죠. 그럼요. 네, 그거를 조금 해서 아주 행복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이제 네. 은퇴하신 거죠.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하실 때 작은 집으로 가셨다 했잖아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불편했고요. 이제 버리는 짐도 조금 네, 많았었고 일단 짐을 좀 줄여서 갔어요. 네. 지금도 네, 몸태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이제 지금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 뭐 몇 년 후든지 이게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은 시기가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다시 온다고 봐요. 아, 네.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첫 책을 내고 저를 이제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그 월세를 주고 아니면 전세를 주고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작은 집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하고 투자하는 곳을 분리 별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셨고. 그럼 이제 이번에 눈덩이 투자법이라는 책에서는 네. 이제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산을 늘리고 인생을 키우는 6가지 로드맵. 네. 그리고 빠르게 종잣돈을 만들고 100배로 불리는 눈덩이 투자법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우선 좀 궁금한 게 그 자동소득 부분인데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그 한 500만 원 정도, 네.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자동소득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500만 원은 조금 많은 것 같고 한 300만 원은 어떻게 자동소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무인 창업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무인 카페가 있고요. 또 공간 임대가 있고요. 공간 대여가 있습니다. 무인 카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네, 그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카페. 네, 거기에서 수익이 150에서 200 정도 나와요. 네, 순수익이. 겨울은 비수기고요. 여름이 성수기예요.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임대도 사계절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이게 뭐 여름이나 겨울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놀러를 못 가셔가지고 그 분들이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혼자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 대여는 그동안에 이제 줌으로만 수업을 받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그런 분들이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를 가는데 그런 곳보다는 좀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공유 오피스라고도 하긴 해요. 근데 큰 곳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서 아니면 상가 하나 얻어서 이렇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거의 4,500 정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네. 임대라고 하면은 네. 제 강릉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거는 이제 약간 여행지 같은. 네, 에어비앤비 그거는 이제 같은 한 달 살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리뷰 애니웨어라고 해서 어디든 살아보는 곳, 네, 그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이런 거는 네, 그 예약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플랫폼 같은 걸 플랫폼이 리뷰 애니웨어라고 있어요. 아. 아니면 332M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희에게 이제 거기다 등록을 하면 저희는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게스트들이 거기에서 등록을 해요. 그럼 그 게스트가 어느 집에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제주도도 있고 뭐 전국에 뭐 꼭 바닷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거지에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릉이면 네. 지금 관광지죠.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여행 삼아서 가요. 아. 네, 제가 직접 가서 청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빨래방 가서 빨래 돌리고 그렇게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여행 삼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뭐 외주나 이런 거는 안 하세요? 네, 외주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외주 그 동네 분들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런 것도 임대를 하면은 수익이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매매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한 그 곳이 비싸질 않아요. 저 6,5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한 1,000만 원 드렸고요. 뭐 집기류 같은 거 조금 드렸고요. 그곳은
비싸지 않는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로 해서 전대차라고 하죠. 네,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여라는 거는 네, 그냥 상가 공간 같은 데인데, 네, 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제로 이렇게 나눠서 예약 받아가지고 그 네, 공간을 빌려준다는 그런 건가요? 뭐 강의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모임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여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 소자본으로 해요. 물론 그것도 사서 내가 뭐 상가를 사서 할 수도 있고 오피스를 사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빌려서 하죠. 빌려서 저는 공간 대여를 네, 월세를 얻어서 합니다. 그럼 그런 거는 예약을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네이버나 그 파티룸 예약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룸도 공간 대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예약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게스트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곳에서 저에게 수수료를 떼고 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게 편해요. 야, 그 파티룸 이런 수요들이 네. 이런 강연 장소 대여 사업들이 네, 있는 거네요. 있죠. 그러니까 뭐 10명 정도 미만으로도 있고요. 뭐 대형 강의장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대형 강의장 저도 빌려봤는데요. 그런 데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뭐 커피숍이나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는 또 좀 시설 잘 돼 있고 인테리어도 예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데를 안 가고 네. 그런 곳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곳은 우리끼리 뭐 이야기할 때 주변에 시끄러움이 없잖아요. 아. 네, 그곳은 조금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오래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네, 그리고 너무 떠들면 또 주변에서 민폐가 되고. 근데 이런 한 공간 같은 데서 하다 보면 그런 곳이 다 해결이 되죠. 야, 그 내가 오피스텔을 또 그 대여 공간 사업의 하나로 사업 활동으로 삼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공간은 인테리어를 뭐 아주 멋있게 해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싸게 받고요. 네. 인테리어를 굉장히 멋있게 한 곳이나 뭐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거는 시간당 4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4시간에 5만 원 받습니다. 아, 네, 거의 거저죠. 그 정도면. 네. 인원수는 그대로 가고요. 인원수는 그냥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대 12명? 네. 아. 커피 제공되고요. 그러면은 네. 진짜 4,000원, 5,000원이면 네. 4시간 동안 쓰는 거면 괜찮겠네요. 많이 괜찮죠. 커피숍에 가서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커피를 마셔도 약간 먹을 거 마음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 그렇죠. 네, 배달을 네. 치워도 네, 되는 네, 거. 와, 그렇구나. 진짜 생각해 보니까 괜찮네요. 네, 배달 음식 같은 거 스터디 카페에서 뭐 시켜 먹잖아요. 네. 아, 그리고 마음껏 수다를 조금 떨거나 음. 마음껏 뭐 공부를 좀 하거나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4시간씩 이렇게 사용을 네. 하게 하는 게 없죠. 네.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네. 사실 그냥 뭐 부동산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 무인 창업 외에는 특별히 네. 들어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무인 창업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루에 1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1시간 청소. 네, 무인 카페는 채워놓는 거, 그다음 청소. 그다음에 공간 대여는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커피나 이런 거 채워놓는 거, 네, 그런 것만 필요하죠. 특히 공간 임대는 매일 가지 않아도 되죠. 네, 한 달 손님이 오시면 엄청 좋죠.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네. 그러면 공실 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공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냥 그거는 네, 공실 때는 저는 제가 놀러 가거나 음. 그냥 지인을 조금 놀러 가게도 해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실이 나는 거를 감안해도 네. 이게 괜찮게 300만 네. 원 이렇게 벌린다는 네, 거잖아요. 네. 월 평균으로. 네. 와, 그렇구나. 이거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나요? 네, 저는 무인 그 카페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나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골 손님이 또 많이 생겨요. 무인은 창업 하려면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단지 내 상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에서 네, 바닷가 근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대여는 이런 강남역, 네, 이런 큰 대로변, 네, 네. 이런 데서 조금 해야 아무래도 수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무인 창업 같은 거는 네. 커피숍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무인 카페는 무인 커피죠. 카페. 네, 지금 무인 카페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주변에 막 커피숍들 많잖아요. 저렴한 주변에 없는 곳을 찾아서 했죠.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주변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입지를 찾았냐. 저는 50군데 넘게 다니면서 찾은 입지예요. 2년이나 되셨으면 네. 막 그런 경쟁업체가 들어오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그 단지 내에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요. 그 옆이나 뭐 이럴 때 대로변 같은 데 있는데 사실은 상가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커피가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 그러시군요. 단지가 큰가 봐요. 단지 한 750세대 정도이고 옆 단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건 발품을 팔아서 네. 50여 군데 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소득을 이제 300만 원을 버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뭐 물론 실천은 또 어렵지만 또 이거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자본이 들어요. 커피 머신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무인 카페가 조금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중고로 나오는 커피 머신도 많습니다. 그런 건 좀 저렴하니까 그런 걸로 조금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한 5천만 원 이상 들었고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들었어요. 돈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드는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야말로 완전 소자본이죠. 또 비어 있을 때는 또 내가 가서 좀 쓰면 되잖아요. 네, 저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또 더 얻은 케이스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강의를 꼭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빌려주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 10명? 네, 10명 정도 하고 얼마 전에 며칠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다이어트 강의하시는 분이 와서 또 강의도 하시고 네, 그렇게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책에서 네. 그 6단계 로드맵, 자산을 늘리고 인생을 키우는 6단계 로드맵을 정리해 주셨는데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책 이제 구매하고 읽으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네. 6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요. 제가 절약 단계거든요. 말 그대로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약하는 덜 쓰고의 단계를 좀 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절약해서 저축하는 방법, 다양한 저축법을 좀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도 덜 쓰고의 단계예요. 절약 저축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절약한 걸 가지고 저축한 걸 가지고 500만 원의 저축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일에 500만 원이에요. 100일에 500만 원이 사실은 쉽지 않죠. 100일에 500. 3개월에 500? 네. 한 달에 한 165만 원 정도, 그 정도 166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또 저축법을 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놔서 이대로 따라한다면 못할 것이 없고요. 그 500만 원을 모았다면 이제 금융투자로 넘어가자. 우리가 금융투자를 공부를 해서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암호화폐도 있잖아요. 네, 암호화폐나 뭐 ETF나 아니면 공모주나 미국 배당주나 이런 것들로 조금 금융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죠. 경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넘어가서 한 2천만 원 만들기 네 그런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자본 창업이요. 네, 무자본 창업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창업으로 시작해서 돈을 또 계속 종잣돈을 모으면서 창업에서도 나오는 돈과 내가 그동안에 또 저축법으로 또 모으는 계속 돈이 합쳐지면 돈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해보자라는 네,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도 조금 어느 정도 불려놓고 했으면 이제 우리는 사업을 조금 해보자라는 그 단계까지 해서 다양하게 로드맵으로 적어놨습니다. 아, 네. 맨 마지막에 사업이 궁금한데 네네.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은 꼭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요. 저같이 그냥 무자본 창업으로 콘텐츠 사업을 좀 해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내 유일한 브랜딩이 돼서 내 취미로 내가 취미가 있다면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분은 키토 빵이라고 해서
그 밀가루가 아닌 뭐 코코아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다이어트 빵을 만드셨어요. 그런 걸로 본인이 이런 사업장을 차려서 네,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비누 같은 거, 수제 비누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크게 네, 늘리는 그런 것들 조금 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서 여사님께서 네네. 서민숙 작가님께서 이제 50대에 이런 정말 3년 만에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남편분까지도 퇴직을 시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권하고 싶다면 어떤 분이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이 공저 책까지 해서 4번째 책이다 보니까 첫 번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노후 준비가 정말 안 돼 있구나. 네. 50대에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에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이 생겼거든요. 네. 아, 부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만 윤택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조금 썼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네, 없으면 처음부터 종잣돈을 모아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예,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네. 3년 정도 내가 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느껴보시고 동기부여 되셨으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서 작가님 찾아오면 되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로 네, 찾아오셔도 공간으로 됩니다. 찾아가면 네. 되니까 꼭 책 그 전에 읽으시고 가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덩이 투자법의 서민숙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